지금 최 대표 말씀 들으니까 전 좋네요. 그러니까 임수경 의원이 제대로 된 사과만 하면, 그리고 본인 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면 이 문제는 끝난다. 최소한 그렇죠. 임수경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를 끝난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저는 반가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의원이 뭐 그거 못할 이유가 없죠. 잘못했으면 한 번이라도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매듭 짓는 방법이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벌써 토론에 나온 지가 벌써 여러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차이는 서로 분명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풀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약간 분위기를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여기 온다 그래 마침 온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친구가 이 재밌는 인터넷에 돌아있는 우화를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요. 사무실에 뱀이 들어오면 새누리당은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안철수를 불러오자 이런답니다.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고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면 풀고 가자는 걸로 접근하는데 정치권이나 농객들이 과도하게 이 문제에 너무 과부하를 걸어서 너무 심각하게 풀고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우리는 기왕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 거라도 할지라도 기왕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해법을 좀 차분하게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또 뜻밖의 차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시청자들께 권하고요. 자, 김성욱 대표는 어떠세요? 네,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수경 의원 발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고요. 네. 이 종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오면은 당연히 이 주민등록증을 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임수경 의원이 하셨던 발언을 보면은 이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헌법적 인식의 결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 변절자 XX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 북한 정권을 옹호를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적대적 표현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가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이 공직자로서 특히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수경 의원님이 우리 민족끼리 리트윗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북한의 주의 주장들을 리트윗을 했습니다. 리명박 패당은 입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게 상책일 것이다. 리명박 역도의 망발이야말로 이미 역사에 준엄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비명이다. 이 기본적인 인식들이 임수경 의원 같은 경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한마디로 헌법 3조에 배치되는 상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의심받는다는 그런 비판들이 과연 이게 근거 없는 색깔론인가, 메카시즘인가? 저는 여기 이런 의문 자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초반에 좀 차분하게 가자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뭐 굳이 이렇게 저는 싸우자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임수경 의원이 나와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면 끝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죠. 민주당에게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그러면 이게 뭘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응분의 조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당이 뭐 소속 당 공천에서 배지 달아준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 사과하는 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사과해야죠. 그거 한다 안 한다 가지고 뭐 논란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나와서 해명하면 끝난다 그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당이 책임지고 이런 명분의 문제를 풀으라 그러고 심지어 지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명분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민주통합당의 문제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정당이라는 제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용역의 세월을 다 거쳐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치라는 정치 문법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제 뜻을 약간 오해해서 그렇게 제가 정정을 하는 거였고요. 말씀 듣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상대 공격에 대해서 세게 나무래고
자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정당의 속성이죠. 뭐 그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주당이라서 특별히 그런 잣대를 편파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민주당한테도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편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성명서를 인용하신 걸 보면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라는 거 보면 여성 비하 발언 가지고 제명을 요구했으면 이 건 가지고도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뜻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좀 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뭐다라고 딱 끊을 건 끊어주고, 왜냐하면 이게 한도 없이 끝까지 진행되면 제명까지 요구하는 사람에게 사과하고 뭘 끊어내기가 한쪽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을 때는 퇴로를 열어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좀 서로가 합의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가보자. 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돌아가보자라는 게 제 뜻입니다. 김일원 교수 답변 여기 듣고 또 발언하시고. 진정성 있는 그 사과의 강도나 뭐 정도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 국민의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지금 국회의원의 사상 검증이나 이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복잡한 그건 어떤 어디 조사?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 백전 씨가 한 TVN에서 조사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선배님도 가져오셨죠. 예, 예. 네, 그런데 이런 일반인의 법 감정이나 도덕 감정을 기초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교수님께서 이제 사실 이제 학술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일반인의 법 감정, 일반인의 도덕 감정으로 볼 때 임수경 의원이 했던 변절자 XX라는 얘기가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북한 정권에서 변절을 해서 왔다는 걸 의미를 하죠. 이것은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인권 유린,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북한 정권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얘기했다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잠깐만 이제 그 얘기하시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도 잘못됐다고 다들 이제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옹호할 생각이 없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드린 질문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이면 문제, 임수경 의원 발언 문제만 국한해서 얘기하면은 그 문제가 본인의 당사자의 진지한 해명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진지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드렸는데 네. 자, 이렇게 국민들이 안전 보장, 그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우리가 돈을 주건 쌀을 주건 비료를 주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던 사실이고 천안함 연평도로 이어졌습니다. 핵실험으로 이어졌고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안전 보장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이러한 변절자 발언이 매우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임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과를 하느냐, 상당히 강도 높은 사과, 진정한 사과, 깊이 있는 일종의 전향 선언 같은 게 있지 않고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잠깐만. 그러면 그 진정성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판단을 그게 하겠죠. 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북핵 인권 그다음에 이 세수 문제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면 비판의 수준과 진정성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새누리당이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진정성 조사위원회가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정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된다는 제가 말씀 드리는 아니시죠? 얘기는 뭐냐 하면 진정성도 자기네가 규정하고 정복주의도 자기네가 규정하고 그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 삼고 도대체 이게 아니죠. 민주국가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런 규정하죠. 것들에 대한 예. 내용을 정말 진정으로 저도 진정성을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진정으로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왜 안 나와 오늘? 그렇죠? 나와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종북주의가 뭐다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국가적 위협으로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예. 교수님, 근데 그게 국가적인 위협이라고 보시는 거죠? 어떤 게 국가적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언들과 그리고 종북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러한 주의 주장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종북주의라고 하는 안전보장에 것도 여러 위협이 가지 될 수 종류가 있다고 있을 거예요. 느껴지는 이 아니, 국민들의 아니. 감정 말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종북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간첩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건 네. 공안 사건이에요. 근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간첩 출신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령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잡아내야 되는 간첩 사건이에요. 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추정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북한에도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긍정할 것도 있네. 이것도 종북주의로 칠 건가? 어떤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어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준에서 말씀 한번 정복주의를 드리고요. 규정하는 겁니까? 네, 아니, 이양구 그러니까 의원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정리를 할 자, 필요가 우리 김 있어요. 대표. 예. 나눠서 예. 하시기로 하고 간첩 사건 우리 최 대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을 좀 좀 제 얘기를 그렇죠. 좀 예. 들어보고요. 뭐 예. 최 대표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종북주의 문제는 저 종북주의가 무엇냐, 네, 규정적인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는 좀 더 이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증이 일단 아니라 임시경 씨 얘기를 먼저 규정을 좀 하고, 해봤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러니까 후반부에 주제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원칙을 먼저 얘기를 그게 먼저 해야죠. 할까요? 도대체 어떤 걸 종북주의로 얘기하는지 혼란스러워. 그러면 우리 저 김 대표가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냥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양구 의원이 간첩 사건 간첩 출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랬죠? 썼는데 네. 이건 이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내용들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당권파도 아니고 당권파가 사실은 물러나면 비당권파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73년도에 이 제1교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죠. 그리고 13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추방된 제1교포입니다. 이분이 최근까지도 반국가단체인 한통령과 이적단체인 범민련 해외본부에 일본에서의 활동들을 해왔죠. 그리고 이분이 이 북한에 직접 가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판결문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이 간첩 출신인 건 맞죠.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18번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자격이 미달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스리슬쩍하면서 나와버렸죠. 제가 노동신문을 찾아보면은 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이 기고를 평양에다 보내서 그래서 노동신문에 실려 있는 김일성 찬양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과연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달라졌는가? 지금은 민간인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지금은 달라졌는가? 왜냐하면은 바로 최근까지도 일본 내에서 반국가단체 한통련, 범민련, 해외본부라는 이적단체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질문이 자, 하나 이런 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아니, 없다는 아니, 거죠. 네. 최근에 그런 활동했는데 왜 처벌을 안 받고 있죠? 그게 제2교포로서 사형 선고를 한번 받고 일본으로 추방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까지 뭘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정 당국에서 뭔가 불법 행위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제1교포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간 거로 보고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첩 출신으로 했다는 그것이 근거 없는 색깔론이나 혹은 메카시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굉장히 없다는 위험한 거죠. 얘기를 마구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범민련과 한통련에 대한 이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사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법원의 그다음에 판결로 나와 아니, 있는 법원의 거고요. 판결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희생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원의 그러니까는 판결이 희생됐으면 재심 법원의 판결을 판결 하게 돼 자체를 있죠. 절대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거는 사실 그다음에 교수님의 국가보안법 굉장히 좀 자체도 지금 논리 자체가 논란되고 있잖아요. 엉성한 거죠. 그런데 아니 국가보안법으로 김대중 해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되는 판결들은 재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이 얘기를 범민련이나 여쭤볼게요. 한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심 판결 받지 않고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로 한마디로 북한 정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판시되어 왔던 단체입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의구심을 갖고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건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간첩 활동을 했더라도 그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권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저 국민들의 같으면 얘기 좀 입장에- 들어보세요. 저 같으면 공천을 안 했을 겁니다. 네.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나 문제가 없어 했는데 네. 그 행위 자체로 과거의 문제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사법적 책임까지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뭉뚱그려서 해석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장님께서 정확히 표현을 문제를 하신 것 잘못 같습니다. 섞어버리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 사법적 안 됩니다. 처벌을 아니 말씀드리는 그리고 게 아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상을 가질 자유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첩 행위 안 했으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거를 종북이라는 것과 종북이라는 이념을 그 사람이 소신으로 갖고 있다면 네. 그 자체를 지금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보십니다만 네. 헌법에 아까 말했던 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사상의 자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정법을 위반할 때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되죠. 이 두 개는 구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정확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걸 자꾸 섞죠? 네, 맞습니다. 사법적 처벌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치적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 종북이나 친북이라는 문제 제기는 정치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아니죠. 네, 그건 그래서 아니죠. 이것이 네. 근거 없는 색깔론이라고 볼 수 정치적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저는 해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실정법에 어떤 근거에 그게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분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더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좀 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합의를 가지고 헌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정치적인 합의는 정치 합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그 정신에 존중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할 때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제를 사실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정 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왜 제가 교수님 말씀 대신에 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교수님 말씀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총리가 문제예요,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를 하고 외교적 결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을 하시면서 북한을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대한민국 헌법 3조는 절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고 해서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승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북한을 대화나 협상하고 또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육자회담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적 혹은 주적인 반국가 단체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정치적 발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헌법을 부정하지는 못했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도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말씀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자, 그러면 사회자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외교적 결례나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신다면은 그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 총리께서 그건 우리 헌법 얘기고요라고 하면서 헌법에 대한 존중 의식을 전혀 보여주지를 않으셨죠.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거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든가 국민들을 합의시켜서 헌법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공직자로서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제가 이 소장님 말씀하세요. 제 얘기를 거쳐가 조금 톤다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찬 전 총리의 발언은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실언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약간 전략적 발언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과거에 우리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랬잖아요. 시원했죠. 근데 외교적 결례 아니었습니까? 한일 관계가 냉각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그런 전략적 고려까지 좀 해야 된다는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보수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헌법 문제까지 인식의 문제까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문제를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강조를 하면 이건 안 풀리는 문제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내정 간섭이라고 아까 내정 간섭의 사례를 김대중 납치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내정 간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을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죽이는 걸 막을 수 있었던 힘은 미국이 대한민국 원조로 해주는 도움을 줬던 나라였기 때문에 많이 먹혔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소련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김대중 살려라 그래서 말 들었겠습니까? 지금 햇볕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북한의 인권을 용인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방법의 문제를 인식의 문제나 관념의 문제로 자꾸 등치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물론 먼저 들을까요? 국가간에 대해서 이제 그 박근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뭐 이제 구체적인 뭐 맥락들은 뭐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과거와 현재의 문제는 다르죠. 과거에 우리가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면서 현대사를 이어왔지만은 이 지국의 역사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그 평가와 현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이 국가의 헌법 기관의 국가관을 우리가 검증해봐야 된다. 이거는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석기 씨나 김재현 씨에 대한 이 국가관 문제는 검증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많은 우려고요. 그러나 이 문제의 쟁점을 과거의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 여부나 이런 쪽으로 이게 치환시키거나 혹은 점핑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석기 씨나 김재현 씨가 과연 국가관이 어느 정도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세히 알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가관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국가관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가치일 텐데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역사적인 판단과 평가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하시는 국가 간의 내용이 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이 소장 말씀 듣고 우리 최 대표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네. 박근혜 위원장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박근혜 전 편하게, 대표 예, 위원장의 전달이 되니까. 발언에 대해서는 이상돈 전 비대위원이 잘 정리를 했다고 봐요. 저는 이 문제를 그 사람의 국가관이나,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의 국가관이나 민주주의 관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상돈 비대위원의 말에 의하면 약간 좀 오해가 있어서 본인이 바로 잡아드렸다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면 뭐 이건 박근혜 위원장이 뭔가 잘못 해석했다, 본인이 바로 잡아줬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 발언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뭐냐면 선거 중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이 사람이 국가 문제 있으니까 뽑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선출된 사람을 규정에 없는 거를 찾아내서 억지로 이걸 제명한다는 거는 초법적 발상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법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정말 속된 말로 때려 죽이고 싶어도 못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국개법이 그렇고 헌법이 그렇다면 박근혜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많은 국민이 알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저는 책임을 묻는다고 봅니다.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물을 것이고, 지금도 정당 지지율에서 이미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자꾸 이렇게 불거져서 문제를 확대시키면 이게 저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현재 진행형 문제를 과거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평가로 아니, 이게 점핑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사상의 자유나 어떤 양심의 자유,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라고 문제 삼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다뤄야 될 그 중요한 임무 때문에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다뤄야 될 국가적인 기밀이라든가 대한민국 존립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현재 진행형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핵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직접 우리가 현실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정권을 지금 추종하고 있고, 그리고 당 내에서, 통합진보당 내에서 주체사상파, 이른바 김일성주의라는 그룹들이 이러한 부정 선거를 했고, 또 이들이 이러한 종북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국회의원 입장에서 사실은 전 대통령도 이런 문제 제기를 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존립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이 책임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해보세요. 듣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되죠? 예, 제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소장님 이야기 자,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 소장님 말씀 어떻게 해야 들읍시다. 사상 검증이 네. 되는 건지 정말 듣고 싶어요. 저도 박경환 버럭인데 오늘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저는 국회의원 사상 검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78% 중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상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상이 거부할 권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상 검증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 묵비권 행사의 권한도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왜 말 안 하냐? 말 안 하니까 너 나쁜 놈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말 안 하니까 너 종북이다라고 딱 덩치시키는 건 저는 오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확산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죠? 박근혜 위원장은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규정도 없는 절차를 가지고 제명하자고 얘기하면 대통령 되거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피차간에 좀 너무 확대해서 근본주의적으로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지 말자는 게 제 무게치가 입장이에요. 어디까지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상 검증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메카시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공존 그러니까 아닙니까? 문제 제기를 할수 서로 있다는 이해하고 가자고요. 네 분 하시죠. 잠깐만. 자, 토론자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잠깐, 그리고 시간 또 감안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좁혀서 이제 뭐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뭐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좀 이석기, 김재현 두 분 의원들에 대해서 뭐 여야가 이 강도의 차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
통합진보당에서는 출당 뭐 이제 일단 그것도 뭐 좀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출당 조치 중이고 또 제명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건 뭐 공감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두 분 의원들의 언행에서 드러난 이념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종북이다. 이게 그래서 이 논쟁이 이제 계속된 건데 종북주의자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의 주장이고 그렇다면은 종북이 무엇인지 어떻게 종북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이제 뭐 금방 나온 얘기들의 뭐 연장선상입니다. 좀 좁혀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북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진을 삼고 싶은 게 북한의 입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추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다. 이 용납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도대체 어떤 걸 종북주의라고 이렇게 매도를 할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가운데 이런 점은 좀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좀 생각을 해보자. 또는 북한과 이렇게 적대적 긴장을 갖는 것보다는 인권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북 간의 평화나 교류를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떤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장치가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 이걸 종북주의라고 보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함부로 규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오늘도 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아니 평화정책 지향해 왔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서 비판해 왔고 3대 세습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찬동하고 있지 않고 그런 정당에 대해서 종북주의자라고 본다? 그럼 도대체 이게 꿍꿍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실체가 있어서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건가? 네. 당연히 문제가 제기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예, 반론 말씀하신 듣겠습니다. 네. 부분은 사실 계속 논점을 이제 흐리고 계시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종북주의라는 건 이 민주당을 지금 종북주의로 도마 위에 올려놓은 건 아니죠. 이석기, 김재현 씨와 통합진보당 이 문제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쟁점을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이제 치환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계신데 사실 이제 이 우리가 중심을 두고 논의해야 될 부분은 하지 마시고. 네. 중심을 두고 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석기, 김재현 씨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무엇을 종북으로 보느냐. 사실 국민의 법 감정이나 도덕 감정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선배님께서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면서 반국가 단체로 판시가 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민혁당이라는 반국가 단체 핵심 멤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역시 똑같은 김일성주의 추종 단체인 자민통이라는 조직원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석기 씨가 민혁당으로 2003년에 출소된 이후에도 조직을 재건하려고 지도했다라고 역시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활동들을 해왔고 이러한 주의 주장들을 해왔다면은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됐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핵 문제나 혹은 김정일 정권, 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 여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한 번도 이분이 대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종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종북보다는 종미가 더 문제다라는 일종의 말장난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북주의라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김재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총련 활동을 하면서 3년간 수배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한 총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시기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단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총련 같은 단체는 이적 단체로 지금까지 판시가 돼 있고 북한 정권을 추종을 하면서 역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단체입니다. 자, 이러한 단체를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메카시즘으로 혹은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옳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좀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밝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하건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다 받아들이겠다. 그럼 이제 정리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겁니다. 되는 거죠. 예, 예. 그럼 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소장님 그랬으면 말씀 좋겠어요. 들어보죠. 제가 좀 안타까워서 옆에서 정창희 소장님 말씀하시죠. 예, 예. 네. 아니, 저는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많이 네. 듣고 싶은데요. 네. 그 김동욱 대표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이렇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검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답 안 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한다고 그래서 너는 뭐다라고 딱 결론 낼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만스럽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까지 반국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사정당국이 밝혀내서 처벌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안 사건이 되는 거죠. 공안 사건이 되면 당연히 배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주체가 어떤 프로세스로 푸느냐를 구분해 줘야지 국회에다 대놓고 무조건 문제가 되니 이걸 국회가 다 풀어라. 니들 정당이 무조건 책임져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섞어 놓는 거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과도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휩쓸려가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심하다. 너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새누리당이 박근혜 위원장을 가지고 엄하게 문제제기하면 니들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손가락 차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역지사지 보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역지사지, 과유불급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이 국면 전 빨리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본주의로 가지 말고요 해법 찾읍시다. 해법. 간단합니다. 네. 자, 얘기는 네. 참, 네. 자, 순서가 정부에 있는 건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하면 된다 그랬죠. 예. 국회의원 되면요 개원되면 선서합니다. 예. 선서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법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게 첫 대목이에요. 그 사람들 종북주의자면 선서 안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켜봅시다. 그 원구성 끝내서. 이 소장님 그럼 발언은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토론의 연장으로 생각을 하고. 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김 대표님. 예. 자, 그래서 이제부터 네 분께 1분씩 딱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 대표부터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네, 마지막 1분입니다. 네. 제가 던진 질문은 사전 검증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 얘기를 좀 아니면 하고 싶은 네, 예. 마무리 말씀. 이제 이 문제는 좌파나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논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종북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들이 실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북주의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집단적인 이 통합진보당이 전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언론이 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국회 안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전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이 종북주의라는 흐름이 한국 정치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네.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문제 제기는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오해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특히나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장님 차례인데 1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정치적 공방이라는 건 서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규명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식이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사상 검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단하지 말고요. 미리 선제로 결론 내려놓고 이거 아니냐라고 강박하지 말고 충분히 서로가 위화감 갖지 않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강박하지 말고 위압감 주지 말고 차근차근 서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풀어보자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